제일 중요한 건 저는요, 주식할 때 무조건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술은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사고 등락 막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막 못 견디겠으면 문 닫고 나가버려야 돼요. 걸어버리고 음악 듣고 이래야지. 그거 보고 있으면 막 팔고 싶고 사고 싶고 막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으셔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은요, 한 4개월 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LG화학에다가 그 영국의 그 헤지 펀드, 행동주의 펀드인 팰리서 캐피탈이 야, 니네 1%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LG화학 니네 뭐 좀 달라져야 돼. 아니면 우리 다 팔아버릴 거야. 뭐 이랬는데 다시 한번 보냈어요. 야, LG 엔솔 80% 갖고 있잖아요. 아들 회사 그 지분을 거기서 10% 팔아 빨리. 그거 팔고 니네 부채 빨리 갚고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주 환원을 돌려줘. 안 하면 시끄러워질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지난번 실적 발표한 다음에 컨콜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10% 정도 팔 예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2조 이하로 할 거니까 좀 기다려줘 하면서 배당도 1,050원에서 더블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야 회사는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이, 메모리가 뭐하고 뭐였죠? 디램하고 낸드였죠. 그리고 그걸 합친 HBM, 그리고 HBF까지도 지금 고민 중이잖아요. 그게 파운드리의 대명사 어딥니까? TSMC. 거기에 매출이 2배, 2.5배가 커질 거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독일도 앞섰고 대만도 앞섰죠. 그 TSMC가 돈은 작년에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역전해버렸고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은행한테 야, 니네 미국 국채 있는 거 팔아.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살 생각하지 마.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우리 다 아시죠? 미국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빚이죠? 5경 6천억이죠, 이제는. 그거를 갚으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핵심은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근데 국채를 파는데 중국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고 계속 팔아제꼈죠. 그럼 누가 사줬죠, 그거를? 일본하고 영국이 그나마 사줬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뭐를 보니까 뭐가 사줬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주고 있더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과시키려고 지니어스 법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중국이 계속 이러는 거라. 자, 이게 또 뭡니까? 자, 지금 1차전이 뭐였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1차전이 뭐였습니까? 관세 싸움이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승부 안 났죠, 아직? 근데 한방 중국이 뭘 걸어버렸어요? 히토리로 싸워버렸죠? 누가 이겼습니까? 중국이 이긴 거죠. 미국이 끼깅해버린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토리 전략을 뭔가를 하려고 그린란드니 뭐니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4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기로 돼 있죠. 그럼 만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저걸 터뜨린 거죠. 우리 카드 하나 더 있어.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팔진 않았지만 너 까불면 나 이거 다 팔아버리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수를 툭 던진 거예요. 그럼 저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베센트가 우리 지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이게 누구였죠? 여기 누구였습니까? 베센트죠.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이게 누굽니까? 예, 워시였죠.
연준의 차기 임명권을 받은 사람. 자, 그럼 이 사람은 미국의 그러니까 재정을 책임지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돈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연준 이사 당시에 버냉키하고 싸워서 버냉키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양적 완화. 영어로 뭐라고 했죠? 양적 easing, 즉 돈을 편안하게 풀어주겠다라는 QE를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싫어. QE 말고 QT를 해. T는 뭐죠? 타이트닝. 꽉 단단하게 잡는다는 거죠. 즉 돈을 꽉 잡고 있다라는 QT를 해야 돼라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흐름 때문에 야, 이 사람은 굉장히 매파인 사람이야 해서 그 다음날 미국이 2% 빠지고 우리나라 5%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그래서 다 고민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름 어려워도 조금 기억해 두세요. 드러켄 밀러. 예, 밀러가 맥주 이름이잖아요. 드링켄. 밀러, 맥주를 들어켜. 이거네. 들이켜 하면 되겠네. 자, 이 사람이 요 사람의 스승이었죠. 스승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 폴리티컬한 사람이야. 정치적인 인물이라서 얘 말 믿으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별로 고민 안 해. 그러면서 이 양반도 얘 QT,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말로 긴축 재정을 성급하게 안 할 거야. 자, 이런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3자 대면하지 않았겠어요? 미리. 그죠? 자기네끼리 만나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얘하고 잘 해봐봐. 해서 결국엔 어떤 미리 암묵적인 결정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걔를 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갖고 상승을 시킬 거다. 여기에 베팅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결국엔 금리를 내려요. 그럼 유동성은 많아지겠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오를 거야. 라는데 베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휴대폰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AI와 로봇이 없으면 미국은 이미 파산했어. 그리고 조만간에 또 파산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요거였죠.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 그림. 이게 뭐였습니까?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5경 600인데 지금 이게 더 늘어서요. 5경 6천억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저게 이걸 언제 갚을 거냐 이거죠. 이미 미국은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수학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채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5%입니다. 우리는 100% 아직 안 돼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부채 비율 가장 높은 나라? 미국 아닙니다. 일본. 일본이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250%예요. 그런데 미국은 125, 그거 딱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요, 수학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건 부채를 벌어들이는 거, 그죠? 벌어들이는 거로 나눈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볼 때 2회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50%다. 이 얘기는
내가 빌린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나누고 곱한 게 100 곱한 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근데 국가에는 그게 뭡니까? GDP잖아요. GDP가 국민 총생산량이니까. 즉 생산하는 금액을 자기가 빌린 돈으로 나눈 게 요거예요. 그럼 그게 125%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발탁했습니까? 누구를 발탁했죠? 일론 머스크를 뭐에?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수장으로 갖다 놨죠. 그리고 나서 뭐 연방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막 난리를 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 그러면요. 일론 머스크하고 그 당시에 트럼프의 목표는 뭐였죠? 어느 걸 줄이자? 어느 걸 줄이자? 부채입니까? GDP입니까? 부채를 줄이려고 했죠. 근데 줄여졌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못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도 그대로인 거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해보니까 얘는 못 줄이겠더라? 그럼 거꾸로 뭐를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GDP를 늘리면 부채 비율은 줄어들겠네.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3대 미국 전 세계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피치 이런 데서 뭘 합니까? 미국의 부채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죠? 자, 여러분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은행에 갔을 때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자, 무디스가 미국 AA인데 이걸 AAA로 올려줘. 순간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부채를 줄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생산량을 올립시다. 그 생산량이 뭐다? AI와 로봇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GDP가 올라갈 거고 자연스럽게 부채는 내려가겠죠. 이 목표인 거예요. 그 얘기는 자, GDP를 올리려면 방법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투자는 어디다 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우주, 로봇. 그럼 거기에 공통적인 공통 분모는 누구죠? 아니요, 그거 말고 반도체죠. 전력이죠.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안 가던 LG전자가 23%가 뛰었어요. 오늘 뭐 4%, 5% 좀 빠지긴 하던데 오늘 같은 날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초보자들은요 절대 이 자리에서 못 삽니다. 그죠? 그걸 바꾸셔야 돼요. 가는 주식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저렇게. 자, 지금 요 거래량 보세요. 엄청나죠? 이 거래량이 지난 이 시간 동안의 거래량을 한 방에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월봉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어요. 월봉이라는 건 이 짝대기 하나가 뭐라고요?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 해갖고 지금 요 최고점이 21년도에 찍었다가 한 번도 못 오르고 그러니까 5년간 박살이 났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일봉을 보면서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월봉 큰 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고점과 고점을 큰 고점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보면 요게 이때까지는 살아있는 놈입니까? 죽은 놈입니까? 죽어가는 놈이죠? 죽어가는 놈인데 갑자기 고개를 이때 턱 올립니다. 그러면서 요 보라색 선 120개월 선을 뛰고 오르죠. 얘는 그러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있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과거 거래량보다 튀면서 이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요때, 즉 9만 원 중반대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였어요. 자, 그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요때부터죠. 자, 요때부터 지금 요렇게 거래량이 생기면서 튀었죠. 그럼 요때 들어가면 안전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자, 얘가 장대 양봉이 요 놈을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이때 쫓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오늘 아니면 뭐 다음 주 빼주겠죠. 요 장대 양봉의 3분의 2 정도 지점, 즉 얼마가 되겠죠? 뭐 11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는 건가? 그 정도 오면은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기술적인 분석만입니다. 자,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면 얘가 올라간 이유는 봐야 되겠죠. 자, 그저께죠. 대신증권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거야 하면서 주가 그 목표가를 올려버렸습니다. 목표가 올리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애널리스트는 항상 바뀌니까. 근데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요거예요. CES에서 발표를 했죠, 이번에. 근데 워낙 아틀라스한테 사람들이 시선이 다 몰리다 보니까 얘는 묻혀버렸어. 근데 얘가 가정용 로봇인데요.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로봇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먹거리가 될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저는 LG전자를 작년 한 1년 전에 샀는데요. 왜 샀느냐? 저는 얘 때문에 아니라 얘 때문에 샀습니다. 뭐죠? 외워두세요. HVAC.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HVAC. H, 히팅. 열이네. 따뜻하게 오는 거. 다음 V, ventilation. ventilation이 뭐냐면 환풍기. 네, 환풍기. 다음 AC가 에어컨디션이죠. 한마디로 냉각,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공조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거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문쌤은 이걸 왜 관심을 가지고 1년 전에 샀을까요? 뭐 에어컨 잘 만들어서? 시키니까. 맞아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전력도 있지만 열이죠. 반도체가 모여갖고 수만 개씩 모여있다 보면 이게 열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그 열을 없애려고 액침 냉각 같은 물 속에다가 담가 놓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뛰어든 데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뛰어드니까 삼성도 아차 늦었다 싶어서 작년에 독일 이 냉각 회사를 인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술은 LG가 먼저 잡힌 거죠. 지금 삼성은 뒤쫓아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요 친구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들어갔는데요.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7, 8개월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이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자, 우리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주였죠. 어디에 식민지를? 화성의 식민지를 하려고 했죠. 근데 바꿨어요. 화성은 좀 이따 가자. 달에 가자. 그죠? 달을 우선으로 하자. 그러면서 우주에다가 뭘 만들겠대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죠? 그래서 머스크 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를 갔다고 했습니까? 어디? 태양광 것 때문에 중국에 가서 미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날아갔어요? 한화 솔루션이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우리 3월 특강에 제목을 우주전쟁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이게 기술적인, 물리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 좋습니다. 그럼 태양광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 이게 지구의 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전축.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자전에서 돌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저기서 하면은 얘는 지구하고 똑같잖아요. 반은 되고 반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어떻게 깰 거냐? 누군가 물었더니 그거 방법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돌지 말고 이 축을 이용을 해서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면 22시간 동안 태양을 받을 수 있어.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가 그러면 태양은 전력은 됐다 치자. 근데 우주에는 추우니까 냉각 안 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열을 빼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이 빠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방사라고 합니다. 그걸 방사 에너지를 터트릴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라지에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차에 있는 라지에이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열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집에 보면 히터 라지에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그 열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라지에이터는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태양광은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라지에이터가 필요하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됐는데 그럼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우주에 생겼어?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하는 일은 뭐죠?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해서 추론해서 내려주는 거죠. 그럼 그거 너무 오래 걸리겠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쪽에 있을 때 자, 반도체는 또 이렇답니다. 방사 에너지를 날리고 그 전력과 이런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잘 안 돌아간대요. 지구에 있을 때보다 안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은 학습은 땅에서, 추론은 위에서. 그럼 그거 어떻게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할 건데? 걱정 마, 우리는 스타링크가 있잖아. 스타링크가 쫙 돼 있는데 그거를 10배, 20배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국가에다가 지금 머스크가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사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머스크가 올린 사람이죠. 그래서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내려오지 않고 지네끼리 초고속으로 이렇게 다 돌리면서 필요한 데만 내리면 돼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그 큰 것들은 어떻게 올릴 건데? 걱정 마, 우린 스페이스쉽이 있잖아. 나사의 예전에 그 비행기는 못 가. 근데 우리 건 돼. 그거 아시죠? 날아갔다가 내려올 때 젓가락 딱 잡고 탁 내리는 거. 얘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미리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은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죠. 그죠? 그거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특강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LG전자가 날아간 이유는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팔고 세탁기 빨아서는 절대 돈이 안 됩니다.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장이죠. AI가 바꿀 HVAC를 우리가 혁신으로 하겠다. 5년 이내에 매출 20조로 놓고요. 엔비디아에 우리는 납품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효성 첨단 소재. 아주 좋잖아요.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 항상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 팝니까? 이런 거 좋은 회사를. 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자, 얘한테 숨겨져 있는 그 아픈 그 뭐였습니까? 그 말 못하는 그 사연이. 이거 지주회사의 누구? HS 효성이 몇 프로를 갖고 있어야 돼?
30%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28.5%밖에 못 갖고 있어요. 1.5%를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220억이 들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 있죠.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니네 돈 없지? 내가 사서 더 올릴게.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효성은 항상 좀 늦어요.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배당을 획기적으로 쏘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특히 누가? HS 효성이. 그래야 배당금을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언제 날짜, 기준일자를 3월이 아니라 작년 12월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안 사신 분들은 배당은 물 건너가는 거라도 봐야 돼요. 근데 모르죠. 자기네가 뭐 이유가 있어서 2월 말을 해버리면 땡큐인 거고요. 엄청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2년 동안 지켜본 주주에 의하면. 자, 그래서요. 저 12년 갖고 있죠, 이 회사. 네? 이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분할되기 전부터 저는 갖고 있었으니까. 응. 제일 많은 건 22년짜리도 있어요. 뭐요? 제약회사.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지금? 네. 그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건데요. 자, 이게 나로호죠. 나로의 몸통 안에 이 바깥에 있는 게 이 하얀색이지만 이게 전부 다 탄소섬유예요. 그냥 쇠로는 이거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나로호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누구를 말씀드렸어요? 머스크에 스타쉽이 있다고 했죠? 그럼 걔는 강철입니까?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강해야 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는 탄소 섬유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탄소 섬유에서도 제일 최고의 품질이 돼야 되겠죠. 그게 T1000 시리즈입니다. 그 T1000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는요, 국가가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국가 전략인 거예요. 보세요. T1000 이게 효성이 탄소 섬유 개발 성공을 했고요. 대한민국 소재 주권 확보로 주변국들이 지금 경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도 만들어서 쫓아오려고 하는데요. 이 T1000을 만들 수 있질 못해요. 한참 늦었으니까. 물론 언젠가 쫓아오겠죠. 쫓아오지만 그때 되면 T1000이 아니라 T2000으로 넘어가겠죠. 자, 사용 보세요. 이 탄소 섬유를 가지고요. 자동차 가벼워야 되잖아요. 비행기, 그다음에 뭐 우주선, 그다음 요거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에 다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죠. 자, 다음에는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코스닥에도 좀 신경을 쓰라고 합디다. 좀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를 5천이 넘겼으니까 코스닥도 3천을 넘겨야 된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가느냐? 제가 그래서 1위부터 40까지를 직접 찾았어요. 그리고요, 이 형광펜으로 일일이 다 그었습니다. 예, 수업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자, 보라색이 바이오입니다. 배터리 노란색, 화장품 하나, 반도체 초록색 이거예요. 언뜻 보기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바이오죠? 보라색이죠? 자, 바이오가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정부가 약가에서도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자, 약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약.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 만들어냈잖아요. 몇 조 되는 거. 그게 신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약을 만들려면요. 기간이 10년. 돈이 몇 조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거의 엄두를 못 내는데 뭐 셀트리온 이런데 그런 데서는 하나 해갖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신라젠 거의 끝까지 가다가 안 돼갖고 꼬꾸라져 버리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만큼 신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가 그 신약을 특허가 끝나. 그러면 그거를 다시 개량을 해서 만들어내는 개량 신약이 있어요. 그는 신약은 아니지만 특허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죠. 세 번째가 제네릭, 일반 제약품입니다. 얘는 신약이 특허권이 있어요. 10년 동안은 니네 아무도 못 만들어.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그걸 똑같이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네릭입니다. 대한민국 제약회사는 거의 다 이 세 번째 걸 많이 해요. 제네릭. 근데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산 이유는 그 두 번째. 신약이 아니라 개량 신약. 그걸 제일 많이 만든 데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22년째 하고 있고요. 아직도 손실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약 쪽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잘.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FDA 승인이 나면 땡큐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신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상실험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해갖고 되겠습니까? 표본이 별로 없잖아요. 하려면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정도 가서 인구가 많은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한국 어디의 회사에서 A 회사에서 저 좀 임상 실험 좀 할게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하죠. 그거 먹다가 내가 더 죽으면 또 빨리 죽으면 어떡해? 진짜 말기 암 환자들은 이거든 저거든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겠지만 웬만한 환자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상까지도 가고요. 3상에서 거꾸러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단, 나 하고 싶어. 그러면 ETF. 그게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 제약 쪽이 가려면, 자, 얘가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국가가 나서서 자, 우리 판콜레이 가격을 좀 낮춰. 지금 1,000원인데 야 너무 비싸. 500원만 받아.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약회사는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R&D라고 하죠. R, Research, D, Developing. 즉 뭔가를 신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그쪽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 침체에 침체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R&D를 하려면 돈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럼 금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내려가질 않잖아요. 계속 동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마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셀트리온하고 아주 잘 나가기 때문에 ETF가 최고점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징조는 좋은데 개별 주식으로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이 보라색,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1등, 3등에 탁 위치하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거는 바이오가 잡고 있어서 이 코스닥이 3,000 가려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래도 가는 게 이 초록색 반도체 소부장이 가주니까 그나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 로봇주가 많이 갔죠? 그리고 꿈틀꿈틀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 제일 중요한 보라색인 제약 바이오가 튀어야 코스닥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사실들이죠. 다카이치 압승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웠던 게 뭡니까? 이거 이러다가 개헌해버리는 거 아니야? 개헌해갖고 자위대를 해서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일본은 중의원이라는 게 있고 참의원이라는 양당인데요. 그러니까 국회가 두 개인 거죠. 미국처럼. 요번에 승리한 데가 이 중의원이었어요. 그 여중에서 됐는데 이 참의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 참자가 참석할 참, 참여할 참자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답니다. 옛날부터 그 귀족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만 모여갖고 투표를 했던 그런 관례가 있대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에서 지다 보니까 야, 니네 그거 다 해산해. 알았어. 해산해놓고 그래도 그 남아있는 관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습을 맞추기 위해서 동네에서 유지들만 모여갖고 대신 인원은 줄여. 그리고 기간은 좀 길게 해. 라고 해서 이 참의원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여기서까지도 할 수는 없대요. 즉 일반적인 사항들, 법률, 그 다음에 재정, 이 모든 거는 이 중의원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요 놈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신 다카이치 그 사나이 노믹스를 이끌어갈 정도의 위치는 딱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자, 17대 전략 사업에 자, 일반 예산 말고 21조엔, 즉 21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고 그리고 펀드도 만들 건데 얘 합치면 71조죠. 즉 800조 정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800조에 가장 기본적인 보세요. AI 반도체, 핵융합, 제조, 조선, 항공, 우주, 방산, 바이오, 컨텐츠 어디하고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갖고 지금 예산을 지금 20조 좀 더 올리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얘들은 700조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여당이 잡아버렸으니까 이건 무조건 100% 통과예요. 돈으로 700조를 두들기는 나라와 겨우겨우 끌어모아서 20조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같은 쪽으로 가겠대요. 이게 큰 우리나라한테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네. 두렵죠,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236% 이게 더 올랐어요. 지금 240%, 250%까지 간다는데 GDP 대비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다카이치가 하려는 게 무조건 돈을 다 풀자 이거예요. 유동성을 확보되면 당연히 뭔 오르겠죠?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돈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랏빚, 채권을 하는데 채권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 뭐가 오릅니까? 채권 금리는 오른다고 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채권 금리는 오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20년, 이게 똑같은 건 없네. 10년만 볼까요? 3.7, 2.2. 옛날엔 얘는 1%짜리였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면 이게 같은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 채권을 사겠어요? 일본 채권을 사겠어요? 당연히 일본 걸 사겠죠. 안전하잖아요. 통하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아까 돈 풀어서 우리는 문제라. 근데 채권도 문제라.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했죠. 미국과 한국과 중국에 퍼져 있는 일본 돈을 갖고 있는 부인들이
굳이 외국 거 투자 말고 우리 거 투자해서 가져와 버리는 현상을 엔캐리 현상이라고 했죠. 작년 11월인가요? 그 엔캐리 때문에 미국이 3%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나라 6% 빠져버리고. 그게 언제 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했더니 그 토대가 FC 도마, 즉 도마의 조건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채권금리 있잖아. 돈 풀어도 돼. 단 조건이 성장률, 즉 GDP가 국채 이자보다 높으면 전혀 상관없어. 근데 지금 일본의 GDP가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GDP 성장률이 1%인데 아까 국채금리 몇 프로였죠? 2%, 3%가 넘어가죠. 그럼 이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을 지금 일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그것도 있겠죠.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있겠죠. 혼자서는 절대 저짓 못합니다. 일본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트럼프가 백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과 일본 국채입니다. 10년, 2년 뭔데? 자, 2년짜리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장기 국채를 보세요. 30년을 보니까 미국이 4.8, 일본 3.5. 더 올라가 있겠죠. 얘는 더 올라가고 얘는 뭐 내려가고. 그죠?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돈을 푸니까 지금 이게 거의 맞춰져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살 수밖에 없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자, 이번엔 빅테크로 가볼게요. 테슬라가 1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열겠다. 뭐 다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자, 숫자를 봐볼게요. 태양광이 지금 24년인데 지금 25년으로 가야 되겠네요. 25년을 딱 봤더니 110 정도 되네. 뭐 예측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린 태양광은 저렇다 칠게요. 왜? 중국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태양광이 있으면 뭐가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필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태양광이 클수록 필요 충분 조건. 배터리잖아요. ESS잖아요. 그죠? 그 ESS가 요거예요. 배터리 스토리지죠. 즉 얘가 올라가면 갈수록 배터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ESS 설치량이 25년도 한 100 정도 되잖아요. 삼성 SDI 30, LG 30 해서 60이고 나머지에서 한 70 정도, 80쯤 되는데 앞으로 3년 내에 133으로 더블로 만들고 35년까지는 따따블을 만든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올라갈수록 요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 일론 머스크가 아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다 태양광을 그렇게 설치했어요. 그럼 태양광만 갑니까? 뭐도 가야 돼요? ESS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ESS를 만드는 거에는 LFP가 있고 NCM이 있습니다. NCM이 뭐였습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건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다음 LFP는 누가 제일 잘해요? 중국. 근데 단점은 뭐라고 했죠? LFP는 화재는 안 나. 그런데 무거워. 그리고 오래 못 가. NCM의 차이점은 화재가 가끔 나. 비싸. 근데 급속 충전되고 오래 가. 가격도 비싸.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LFP가 안 되고 NCM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주로 가는 스타쉽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배터리도 당연히 어디 걸 실어야 돼요? NCM입니까? LFP입니까? NCM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고체.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전고체는 못 만들어냈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배터리 기업, 소재, 셀 회사는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시점인 거예요. 알았죠? 미래가 딱 정확합니다. 자, 난리 났어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 미국의 전기차죠? 다 포기했어요.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지지난주였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 포기해갖고 LG 에너지 솔루션 박살났었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그 LG 엔솔이 캐나다에 10억 달러치를 $100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100인 거죠. 그냥 가져오는 거죠. 왜? 네가 떠넘겨, 안아줘. 우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 우리 못 먹어도 고야. 우린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저께 또 다시 이 LG 엔솔만이 아니라 어저께는 이게 없네. 누구하고? 삼성 SDI하고도 깨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못 먹어도 고인 거예요. 이미 LG는요, LFP, ESS용 작년에 받았죠? 6조 정도. 그리고 며칠 전입니다. 삼성 SDI가 전자공시예요?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금액도 없어. 상대도 없어. 이유는 경영상 비밀 유지. 그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미국의 1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ESS 1위. 테슬라밖에 없죠. 즉 테슬라에 3조 정도의 ESS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카더라 소문이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공시에 올렸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요 가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알았으니까. 자, 빅테크 난리 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구글만 270조를 할 건데 하다 보니까 영국에 가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몇 년짜리? 30년도 아니고 100년짜리를 발행을 하겠대요.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사줬답니다. 100년짜리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구글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런 거겠죠. 1000조를 쏟아붓는데요. 젠슨왕, 이거 1000조? 적절해. 계속 할 거야. 근데 퀄컴까지도요. 큰일 났대요, 퀄컴은. 퀄컴은 뭘 만드는 회사죠? 파운드리입니까? 팹리스입니까? 퀄컴은. 또 다 까먹은 거 봐. 자,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를 뭐라고 했죠? 팹리스. 공장이 없어. 대신 설계만 해.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파운드리. 그러면 전 세계 팹리스 1위가 엔비디아. 네? GPU 설계하는데 2위가 AMD 아니죠. 크기로. 애플. 애플도 안 만들잖아요. 다 설계만 하지. 3위가 네? 구글. 물량 기준이에요. 매출 기준. 그리고 MS. AMD는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퀄컴은 어떤 반도체를 설계합니까? AP. AP는 어디 들어가는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휴대폰에만 딱 들어가는 거를 AP라고 합니다. 그 AP에 스냅드래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갤럭시 폰에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AP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옆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메모리가 지금 3배, 4배 오르다 보니까 안 맞는 거라. 즉 200만 원짜리 아이폰이 메모리 때문에 3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실정이 어떻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카드값이 계속 연체되고 있어요. 카드값이 연체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미국의 실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인플레잖아요. 낮춰주려면 지금 카드값 유예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5월달 되면
파월이 바뀌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퀄컴이 못 만들겠대. 메모리가 없어서. 자, 그러면서요, 아마존이 2000 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빌리온이니까 이게 빌리온이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 구글, 메타, MS, 테슬라, 애플 다 했더니 즉 1000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멀었다 이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근데 여기에 뭐는 없어요? 애플만 제일 적죠. 그래서 이 애플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었잖아요. 근데 은퇴하면서 거의 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긴 하지만 이 애플은 결국엔 투자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애플이 그럼 진정한 위너가 아니냐. 왜? 얘네들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 빚쟁이가 돼버리고 있는데 얘는 투자를 하니까 현금이 두둑하잖아. 그럼 나중에 얘네들 망했을 때 그거 사와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뒤처지고 있는데 돈이 있다고 그걸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발자들도 다 그만두고 구글로 가고 메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KT, SK텔레콤 같은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가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요. 자, 이거 보셨어요? 애틀라스? 마치 기계체조 선수처럼 발을 디뎌 점프하며 옆돌기를 하더니 곧바로 이어서 백텀블링까지 성공해냅니다. 마무리 동작인 착지까지 매끄럽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7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아틀라스의 영상입니다. 아틀라스는 이전에도 옆돌기와 백텀블링 등을 각각 선보인 적을 있었지만 두 동작을 연속해서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막 4%까지 가다가 물론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 되는데 절대 요 선, 5일선, 11선, 요거를 내려오질 않잖아요. 내려왔다가 바로 끌어올려 버리죠. 그죠? 여기도 내려올 것 같지만 쭉 올려버리죠. 어저께도 쭉 올려버렸잖아요. 자, 이 거래량, 이 에너지를, 올렸던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거를 메꿀 겁니까?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턴했기 때문에요. 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어저께 30몇만 주문하면서 어저께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하고 외국인도요, 사실은 단타쟁이에요. 진짜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아니지만 걔네들도 단타쟁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실적을 발표해야 되거든. 월말마다 평가를 해요. 그럼 그 단타쟁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 사고 기다리면 되는 거. 걔네가 팔 때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 걔네가 팔 때가 이런 음봉 나오는데 쭉 올려버리잖아요. 음봉 나올 때 이 이격이 없어져 갈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 1년, 10년, 10년 되면 배당을 가서 받고 계속 추매해. 그러면 따블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닌 주식도 있지만. 자, 로봇계 얘가 영국의 핵시설 해체 작업까지도 들어갔답니다. 완전히 실전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응. 자, 지난주에 제가 증권사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키움증권과 LS증권을 제가 비교를 해줬었는데요. 키움증권은 너무 급하게 올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소형 줄을 신경을 써라 그랬는데요. 자, 전 고점, 즉 하늘이 무너졌어요. 뚫려버리죠.
그러면서 아래 꼬리와 함께 이날 쭉 올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자, 거래량과 함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배당을요 500원으로 줘버린 거예요. 작년에 100원 줬거든요. 작년에 100원 주다가 5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아래 꼴을 잡아서 그날 발표하면서 바로 말아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뚫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 배당이 500원이면 시가 배당으로 8.8%인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4배. 네?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싸. 지금 6,000원이라. 커피 스벅 가서 먹지 말고 요거 한 주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100원을 주다가 500원을 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자신감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쌓일 돈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쓰겠다는 거죠. 미래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는 얼마까지 줬다? 700원까지 주던 회사거든요. 그럼 내년엔 7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샀으면 시가 15%의 배당이 나오겠네요. 새마을금고 살래요? 자, 들어갑니다. 턴키. 자, 골리앗이 TSMC입니다. 얘는 무슨 회사라고 했죠? 아까 반도체의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말고 형님, 파운드리 말고 파운드리. 입술 이거 붙이지 말고 파운드리. P 사운드, F 사운드 정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왜 외국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Do you know 파운드리? What? 파운드리? 절대 못 알아들어요. I'm from Philippines. 못 알아들어요. I'm from Philippines. 이래야 알아듣더라고요. 희한해. 우리는 똑같은데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하면 안 되고요. 파운드리. 재수 없죠? 예? 재수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파운드리의 대명사인 TSMC가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 10%도 안 돼요. 지금. 그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근데 잘 보세요. 공정인데요. 이게 3nm이 나노입니다. 2나노 갈수록 차세대인 거예요. 1나노 가면 더 세밀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자, 3나노를 얘가 먼저 했습니까? 얘가 먼저 했습니까? 얘가 먼저 했죠. 3나노를 삼성전자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 GAA 방식으로. TSMC는 아직도 핀팻, 그러니까 핀이 아니죠. 핀팻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GAA 방식을 했다가 말아먹어 버렸어요, 삼성이. 그래서 엑시노스에서 박살이 나갔고 3년째 미쳐버리는 거라. 근데 드디어 잡은 거예요, 삼성이. 2나노 GAA에서 성공을 해갖고 일본의 그 게임기 뭐였죠? 닌텐도. 거기를 시작해서 테슬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TSMC는 얼마 전에야 GAA 방식으로 2나노가 들어갔거든요. 얘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수율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핀팻과 자, 이게 속도가 삼성이 훨씬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반도체 하나인데요. 뜯어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얘하고 차이가 뭔가 보세요. 그죠? 자, GAA가 뭐냐면요. 게이트 A, all around. 대문이 사방에 다 있다는 거라. 그럼 반도체에서 게이트가 하는 일은 반도체는 뭐와 뭐의 합이다? 디지털이라고 했죠. 0, 1, 0, 1. 이진법으로 간다고 했죠. 게이트가 딱 닫으면 0,
열면 1, 01, 01 이거를 수억 번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짜리하고 세 개짜리, 이것도 양방향으로 다 했으니까 어느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세 개짜리가 빠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GAA 방식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거라. 그래서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 골든타임이 올해라는 겁니다. 자, TSMC는 2나노를 요번에야 시작을, 25년도 중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수율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는 쓰는데, 언론 플레인을 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삼성은 이미 여기서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크로스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70대 10이 아니라 60대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안에. 자,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게요. 엔비디아는 아까 무슨 회사라고요? 팹리스? 그렇죠. 팹리스. 예. 팹리스 회사니까 설계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문을 어디다 갑니까? 야, TSMC 만들어줘. 뭘 만듭니까? 자, HBM이에요, 지금. TSMC, 너 뭐해? 일단 GPU 만들어줘.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니네 뭐 만들어? HBM 따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HBM을 얘가 다 만들었어.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TSMC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만든 GPU하고 얘가 만든 HBM을 모아서 여기서 합쳐갖고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여기서 가는 거하고 이 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병목이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병목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병목이라는 게 뭡니까? 가다가 꽉 막혀버린 거라. 어디 한 군데서 안 돼버리면. 근데 만약에 삼성의 i큐브, 이 i가 인터포저 큐브라는 어떤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턴키를 하면은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만 딱 주면 지네가 복구고 장구치고 알아서 다 한 방에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턴키 방식인 겁니다. 자, 일단 윤곽은 아셨겠죠? 자, 그거를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구글 입장에서 봐볼게요. 자, 구글은 TPU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자, TPU가 자기가 바로 TSMC한테 안 줘요. 설계를 하고 나서 브로드컴 같은 데를 주는 거라. 얘가 그런 걸 잘하니까. 왜냐하면 구글은 팹리스는 팹리스지만 전체를 관장하고 뭐 구글에서 하는 건 유튜브도 만들고 제미나이도 만들고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팹리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브로드컴에가 먼저 줘. 그럼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서 다시 TSMC에 줘. 그럼 TSMC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구글에게 돌려주는 거라. 그리고 HBM은 또 구글이 따로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TSMC에다 합쳐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삼성한테 하면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름은 뭐라고? 턴키. 자, 그러면요. 비용 절감과 납기를 단축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비용 절감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자, 엔비디아가 TSMC 대만에 보내. 대만은 또 하이닉스 해갖고, 그러면 하이닉스 보내면 다시 물류비가 생기겠죠. 용인에서 만들어서 다시 포장해갖고, 배로 해갖고, 아니면 비행기로 해갖고, 대만으로 가서, 또 대만은 또 그걸 만들어서 다시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하면 한 방에 끝내서 주니까, 비용도 절감, 납기도 단축.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던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던노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거 요즘 상식이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신종어예요. 자, 돈노가 뭐냐면 도널드의 돈, 먼로의 로, 돈노가 된 거예요. 네, 돈노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먼로가 누구냐면 미국의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대통령이에요. 1800년대 당시에 이 사람이 야, 유럽, 니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 아이 시끄러 죽겠어 해서 한판 붙어 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 먼로 대통령이 유럽한테 경고한 거예요. 야,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니네한테 하지 마. 우리도 니네 유럽 쪽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쓸게.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Hemispheric Independence라고 하죠. Hemisphere가 반구라는 말이거든요. 그 반구에 있는 거는 독립을 보장해주자. 이게 먼로주의의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뭘 해버렸죠? 뭘 해버렸습니까? 우리 배운 거. 갑자기 새벽에, 밤에, 네이비 실이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갔잖아요. 누구 잡아와 버립니까? 대통령 잡아와 버렸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 아시죠? 파나마 운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자그만하게 뚫린 그거잖아요. 완전 좁은데 이게 아니면 저 칠레 밑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었단 말이에요. 누가 뚫었어요? 미국이 뚫어준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가 장사하려고 이걸 뚫어갖고 운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써먹다가 유럽하고 이런 쪽에서 야, 왜 니네가 다 해먹냐? 걔네 국가 있잖아. 파나마 국가한테 좀 줘. 알았어. 민주주의니까 해서 민주주의의 정책에 의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줬는데 문제는 중국이 거를 와서 그 동해 홍콩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항구 이런 쪽의 땅을 다 사버린 거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건물 무슨 뭐 이런 걸 다 사버려서 중국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파나마 운하를 각 통제하는 회사 자체도 다 중국게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버렸죠.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다시 파나마에 압박을 가합니다. 야, 끊어, 중국하고. 그래서 다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운영권도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린 뭐야? 투자해놓은 우린 뭔데? 야, 먼로주의 몰라? 니네 거나 잘해. 동아시아만. 우리 거만 할게.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린란드에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린란드는 어디 있는 땅입니까?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가서 먹겠다니까 이번엔 또 누가 일어나? 유럽이 네가 뭔데 해서 독일 병력도 20명이 가서 딱 하루 있다가 왔잖아요. 침묵적인 시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야, 너 먼로주의라며. 왜 니네 거만 하지 왜 유럽까지 와서 지랄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나지. 나는 나잖아. 꼬아? 난 도널드잖아. 난 도널드고 먼로는 옛날 사람이니까 돈먼 그래서 돈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배째라 작전이죠. 자, 그런데 유럽은 까불지 못하는 게 나토의 돈을 제일 많이 대는 게 미국이거든요. 80%를 돈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까불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파나마를 뺏긴 중국이 열받는 거라. 야, 우린 뭐야? 아유, 니네는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히토류라는 것도 국채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애치슨 라인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딱 잣대로, 이거 잣대도 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잣대로 딱 그어버린 거라. 자, 위에는 니네가 알아해. 밑에 일본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것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시 이거를 신부활하는 거 아니야? 고민에 빠진 거죠. 왜? 돈노주의 때문에 자, 이거 제일 핵심은 누굽니까? 타이완이
타이완 밖으로 끊을 거냐 안으로 끊을 거냐 이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걱정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을 안으로 뺄 거냐 밖으로 뺄 거냐 이거의 중인 거라. 그런데 파나마를 이미 미국이 먹어버렸잖아요. 중국한테 말을 못하는 거라. 이제는 중국 어쩔 거야. 그래서 야, 너 조용히 있어. 나 조만간에 대만 먹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미국의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줘야 되겠네. 왜? 파나마도 먹고 베네수엘라도 먹고 그린란드도 먹으려면 대만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대만에 누가 있어요? TS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공장 빨리 일본으로 옮기고 미국으로 옮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만에 80%가 남아있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안이 뭐냐 이거죠. Anywhere but Taiwan. 이때 벗은 그러나가 아니고요.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어디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얘네 분위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야, 대만에 몰빵하면 안 되겠다. 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항마는 두 번째 삼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텔을 하려고 하는데 인텔은 진짜 바보형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안 돼 아무리 해도. 그걸 알고 있죠. 자, 삼성전자가 최초 양산 설 지나면 나간답니다.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하이닉스도 우리도 했어 이러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하는 말은 원C 이게 중요합니다. 원C의 10나노급을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한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원C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 데이터 속도가 제덱 표준인 요거를 넘어 11.7이야.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제덱 37% 이상을 올랐어. 그러면 그 제덱이 뭔데? 이게 Joint Electronic Device Engineering 뭐 이런 카운실이라는 의회인데요. 세계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주는 그 기관입니다. 즉, 야, DDR5 정도는 있잖아. 요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거를 DDR5라고 하는 거야 라고 표준을 만들어주는 협회. 그게 제덱이에요. 그 반도체의 표준을 만들어주는 협회가 야, HBM4는 표준이 8GB는 넘어야 돼. 그랬는데 삼성은 했더니 8이 아니라 11.7이 돼버린 거예요. 젠슨 왕이 난리 났죠. 야, 빨리 납품해. 그런데 하이닉스는요 12나노를 써요. 자, 아까 삼성은 4나노 파운드리라고 했죠. 하이닉스는 12나노입니다. 그리고 5세대 10나노인데 원B입니까 원C입니까? 원B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배웠던 거죠. X, Y, Z 이렇게 갈수록 세련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원B가 지금 하이닉스가 하는 거고요. 삼성이 원C인 거예요. 자, 이거를 ASML이라는 그 뭡니까? 하여튼 그거 네덜란드 기업이 만든 이걸 EUV라고 했죠. 그 기계 한 대에 4,000억짜리. 그거를 하려면 원C에서 해야 돼요. 근데 원B까지는 DUV를 써도 됩니다. 딱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디가 참 촘촘합니까? 밑에 게 촘촘하죠? 촘촘할수록 전력 효율도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요거를 쓰고 있고 삼성은 이거를 써서 뚫어버린 거예요. 자, 아까 베이스 다이라고 했죠. 하이닉스는 아까 자 다시 하이닉스는 뭐 12나노라고 했죠. 삼성은 4나노입니다. 자, 이 밑에 게
베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로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로직이라는 게 파운드리를 말해요. 4나노 자리에다가 다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삼성은 1C로 만든 DRAM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이닉스가 했던 HBM3는요. 자, 베이스 다이가 아까 12나노짜리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HBM4는요. 로직, 이게 아까 4나노였죠. 이 4나노 위에다가 얘를 같이 쌓는 거예요. 왜? 얘 자체가 이미 얘는 그냥 깔아놓는 그냥 주춧돌의 역할이 있는데 얘는 얘 자체가 연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7 bps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패키징이에요. 이걸 다 쌓고 하는 걸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DRAM 하나하나니까. 자, DRAM 하나하나 1C에서 만들어서 그 사이에 구멍을 뚫러 이거를 뭐 TCV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붙이는 방법이 TC 본더라고 합니다. 자, 이 TC 본더 기억해 두세요. TC 본더. 자, 그럼 기존에는 TC 본더가 중간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범퍼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이에. 그런데 그래서 8단 넘어가면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걸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간격이 없이 붙여버리고 나니까 16단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한미 반도체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 한미 반도체 대항마가 한화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 CMS가 있는 거예요. 근데 CMS가 안 되다가 드디어 그걸 해결해버린 거라. 자, 차이는 뭐냐면요. 하이브리드가 한 대에 100억이 넘어가. 너무 비싼 거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HBM4까지는 기존의 거를 써도 될 것 같아. 하이브리드를 안 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가 안 돼가니까 이 한미반도체가 테스라는 증착회사하고 손을 잡아. 그리고 나서 이 플라즈마 이거 배운 거였죠, 우리? 요런 하이브리드 본딩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삼성은 어떠냐? 그 아까 CMS라는 자회사가 이 사이에 지금 필름, 이 노란색 필름을 까는 거라. 필름을 깔아갖고 압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HBM3에서 계속 물먹었던 이유가 여기 안 된 거라. 근데 한미 반도체는 요거를 필름이 아니라 그냥 본드로 붙여버린 거라. 근데 요즘은 최근엔 어떻게 됐느냐? 이 자체를 아예 다 액체로 씌워버린답니다. 씌워버리고 나서 이거 마를 거 아닙니까? 액체가? 그럼 마르고 나서 이 부분만 잘라내면 여기는 견고하게 붙어버리는 거라. 이해돼요? 액체를 그냥 담가버리는 거지. 담근 다음에 빼갖고 바깥에 가만 딱딱 자르니까 이 속에는 견고하게 딱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삼성이 또 다시 그래? 그럼 우리 이 필름 대신에 우리는 이 필름은 구리로 바꿀게. 구리로 바꿔버리면 무조건 이 구리는 100% 통과되잖아요. 더 빨라지잖아. 해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즉 미래의 싸움은요. 어드밴스드, 발전된 요 패키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술이 발전하면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래서 이 CMS하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한판 붙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예전에 HBM은 버퍼, 그냥 요거는 그냥 버퍼, 그냥 중간에 있는 주춧돌의 역할인데 4나노에서 만드는 이거는 혼자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옆에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GPU를 밑에 깔아. 그리고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볼게요. 하이닉스는 얘는 만들죠. 근데 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왜? 로직 이거를 못 만들거든. 로직이라는 건 아까 파운드리라고 했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메모리만 있잖아요. 그 얘기는 GPU도 TSMC가 만들고 밑에 있는 발판도 TSMC가 만들어.
그러면 하이닉스는 얘만 가지고 보내는 거라. 그럼 보내고 나서 얘를 합쳐서 가는 거라. 근데 삼성전자는 얘를 한 방에 받아서 GPU도 니네가 만들어. 그 다음 그 위에는 로직 다이도 네가 만들어. 그리고 얘도 네가 만들어. 그래서 형님 우리가 한 방에 다 할게요. 턴키 할게요. 지금 목표는 요거예요. 그래서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AVD가 어드밴스라고 했죠? 패키징까지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공식. 자, 그럼 현재 어저께 마이크론 얘가 9% 뛰었죠? 계속 떨어지다가. 왜? 처음에 삼성전자 우리 양산 그때 이틀 있다가 우리가 더 물량은 많아 그러면서 마이크론 떨어졌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 이미 다 만들고 지금 납품했는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8% 뛰었고 덩달아 삼성전자도 뛰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잘 안 뛰어. 왜? 갖고 있던 게 100% 먹다가 나눠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차이는 뭐 이겁니다. 자, 이거 우리 봤던 거죠? 지금 26년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원C로 가동되고 있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도 원비입니다. 원C가 되려면 내년 초나 돼서 용인에서나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어이구, 이미 원C는 아니네. 원비로 하고 있네. 네. 자, 반도체에 달려있는데 차세대 26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100조 이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250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조라면 우리 퍼 10배 곱해 볼게요. 그럼 몇 조? 시총 1000조죠. 근데 그걸 250 하면 몇 조가 돼야 됩니까? 2500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000조일 때 지금 삼성전자 금액이 17만 원. 그럼 따블이면 얼마? 34만 원. 거기다 0.5 곱하면 40만 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주 20% 할인 32만 원이네요.